제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 1인 사무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티룸은 압구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운영을 할 때 조명, 향, 그리고 바닥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무드가 또 달라집니다. 공간대여 사업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성수기에는 당연히 월 1,000만 원 이상 순이비 찍히기도 하고요. 안 팔릴 때에는 900만 원, 800만 원이 찍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사업을 46개 운영하고 있는 김선달입니다. 오전 일과는 제가 끝났기 때문에 인천 주안에 위치한 공실 상가에 파티룸을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의뢰가 있어서 해당 현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공간대여 사업은 8년 전부터 했고요. 가장 처음에 공간대여 사업을 했을 때에는 자취방을 타인한테 숙소로 빌려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에어비앤비 창업도 하고 렌탈 스튜디오나 파티룸 창업도 경험하고 공유 오피스 단기 임대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엑시트를 한 것도 있습니다. 가시죠. 공간대여 사업을 46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 자본이 들어간 공간도 있고 오늘 보여드릴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자본이 안 들어간 공간들을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부업을 여러 개를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업들, 예를 들어 쿠팡 판매하는 것도 해봤고 제휴 마케팅도 해보고 전자책도 써보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구매 대행도 하고 맘카페에서 마케팅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마케팅이었고 마케팅을 접목시켜서 가장 성과가 높이 나올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간대여가 핏이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간대여를 처음 시작을 한 지 8년이 지났네요. 공간대여 사업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방송국에서 섭외 작가로 5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고요. 근데 이제 방송국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급여가 굉장히 박봉이잖아요. 주 6일 12시간이라고 세후로 145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퇴사하신 건가요? 월급이 적어서 바로 퇴사할 정도로 현명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사이드 잡으로 2잡, 3잡을 하면서 보냈었죠. 지금 가는 곳이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지금 가는 곳은 임대인 분이 제 채널을 보고 연락을 주신 케이스인데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많이 좀 붕 떠있다.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의뢰를 주셔서 이 주변을 보면 대형 파티룸이나 소규모 렌탈 스튜디오는 많은데 테마에 특화된 공간은 없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공간 대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생산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제가 이제 보증금이랑 월세 지불 안 하고 임대인 분이 수락을 하시면 매출 50대 50으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게 될 그런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앞에 다 도착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공간이 보면은 여기가 로비 개념이고 작은 방, 여기가 메인룸, 대기 공간이랑 별도 룸, 방끼리는 이어져 있네요 다. 사장님 여기 이전 세입자분이 빠진 지는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공간 대여 쪽으로 혹시 돌리려고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너무 빈 네네. 거로 오래돼 있고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 보기는 계속 보는데 들어오질 않는가 봐요. 청소를 안 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뭐 철거를 해야 된다고도 그러고. 철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철거 안 때? 해도 상태가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아니요. 일반적인 요식업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많이 봐야 되긴 하는데 공간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팔릴 수 있게끔만 퀄리티를 올리면 되는 거라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월요일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공실 상가였던 공간 대여 사업으로 파티룸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의뢰를 맡겨주신 임대인분을 보고 내부 공간도 한번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임대인분은 공실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셨잖아요. 근데 저 정도면 훌륭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기 보면 공간이 좀 많이 쪼개져 있는데 그럼 평수가 작아져서 손해 아니에요? 공간마다 테마를 다르게 가거나 아니면 대기실이나 휴게실로 쓴다면 원래 지출할 돈을 오히려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상가랑은 조금 취급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건물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공간이 세팅을 하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릴 현장은 실제 공실 위탁을 의뢰를 받아서 세팅이 완료된 공간이랑 그리고 동일한 수입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100평대
공유 오피스 함께 보도록 하시죠.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공간 대여를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공간 대여 사업도 그냥 돈만 보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어쨌든 공간을 쓰는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돈을 떠나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아지트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 대여 사업 장단점이 어떻게 돼요? 장점, 몸에 익으면 쉬워요. 근데 단점, 몸에 익히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옆에 있는 공간은 나보다 구비도 안 됐고 더 비싼데, 저기는 항상 풀부킹인데 나는 왜 일주일에 부킹이 3건 4건밖에 없지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가지고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경험치가 쌓인 그 다음부터는 반쯤 자동으로 굴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공간을 운영을 하든 그래도 다른 사업이나 부업보다 더 안정적으로 롱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 공간대여 사업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의 공간에서. 이런 사람은 단기 임대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단기 임대는 기껏해야지 월세 100만 원짜리 공간 빌려서 50만 원, 100만 원 수익 남기는데 수익이 너무 낮죠. 반대로 내가 편한 거 하려고 하는데 파티룸이나 에어비앤비를 한다? 자살거리예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건데 쓰는 돈이랑 시간이나 리소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내가 어디에 맞고 안 맞는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대부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데이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 중에 공유 오피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벽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회의실 겸 팀 단위로 쓰고 있는 대단히 사무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 쓰여 있듯이 충무로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 1인 사무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게스트분들이 이야기 정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간단하게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볼 수 있고, 음료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캔물을 마시거나 얼음이랑 커피를 음용을 하시거나가 가능합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천장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1인실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고, 와이파이랑 유선랜, 조명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한 공간 대여하면 얼마 정도 받으세요? 프로모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0만 원 전후 월 단위로 받게 됩니다. 여기는 몇 호실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1인실 개념으로 26개 정도의 개인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뒤에 돌아가지고 보여지는 공간이 흔히 말하는 스터디 카페처럼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용하던 독서실이랑 스터디 카페 그런 느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특정한 시기,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주말 이럴 때 좀 많이 붐빕니다. 저기 1인 사무실은 공실 없나요? 지금 전부 다 이용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실이 발생하면은 별도로 저희 채널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는 해요. 1인 사무실 26개라고 하셨는데 30만 원씩 받으시면 한 달에 여기서 760만 원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다만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게 1일권으로 저희가 잘라서 파는 그런 사무실도 있고, 시간 단위로 판매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된 공간도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받아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스터디 카페처럼 정액제로도 판매를 하고 1시간당 뭐 2,000원 꼴인데, 긴 시간을 부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저렴해지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인 관리 사스 솔루션을 써가지고 사람이 없더라도 이용권 구매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실이나 좌석 이동, 퇴실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실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경우에는 상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것처럼 공유 오피스를 비롯해서 이 직전에 봤었던 공실을 위탁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고시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여 사업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성수기에는 당연히 월 1,000만 원 이상 순이비 찍히기도 하고요. 안 팔릴 때에는 900만 원, 800만 원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길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 게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치만 보게 됐었을 때 신청권이랑 완료권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지는 게 보이시죠? 결제까지 완료가 된 게 완료로 처리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월에 300에서 400만 원 선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까 출입 등록했었던 그 솔루션 있잖아요. 그 사이트를 보게 되시면 동일하게 400에서 500 정도 되는 그 금액, 아까 우리가 보고 왔던 다인실 팀 단위로 쓰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을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하지 않고 법인 계좌를 통해서 금액이 오고 가다 보니까 네이버나 이제 무인 관리 솔루션에서는 매출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가 제일 성수기인가요? 성수기는 우리가 대학교 상권을 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강 시즌이나 시험 시간 그런 특정 시기가
굉장히 붐벼요. 근데 다만 비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학교들이 휴강이나 아니면 시험이 끝났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터디룸이나 그런 쪽에서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공유 오피스를 하는 게 좋나요? 공유 오피스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편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저 공유 오피스들, 굉장히 커뮤니티 시설도 크고 로비도 크고 오고 가는 게 자유로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기 지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100평을 기준으로 보증금 월세를 제외하고 시설비로만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 발생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본 이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시설물 구비가 가능할 뿐더러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학가 상권을 서브로 낀 업무지구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았다시피 충무로역과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인근에 보게 되면은 명동을 비롯해서 을지로 3가, 종로 3가, 을지로 4가가 있어요. 이쪽 지역이 다 업무지구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은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터디룸이나 1인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동대생들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공유 오피스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대학가 상권 잡는 거 물론 좋지만, 그것만 잡게 되면 스터디 카페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게 되실 테니까 메인으로 잡지 마시고 서브로 잡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인 핵심 업무 상권 혹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급적 코스트를 낮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공유 오피스 말고 또 어떤 거 운영하시나요? 파티룸은 압구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가 압구정 그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한 샤벨리 쉐리라는 매장이고요. 장소대관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내부 사진을 한번 보면 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노래방 기기가 구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 없이 사람들이 세미나나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후기도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공유 오피스 인근에서 우리가 현재 그 무자본으로 매출 쉐어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간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우리가 위치한 공유 오피스가 충무로역 바로 앞이었고, 조금 더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오피스텔 2층에 위치한 근린 생활 상가 시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고 최대 16명이 이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모임이나 북토크, 그리고 세미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람들이 이용하고 만족하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방금 보여드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깝다 보니까 실제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대여 사업을 하면서 힘든 점은 있나요? 많습니다. 일단 내가 예상했던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처음에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사업이 내가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판가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떤 일이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적응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공간 대여 사업을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확실하게 본인의 성향이랑 본인의 핏이 맞는 공간 사업을 잘 선택하신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공간에서 폭발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갈아 넣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 같은 거 병행하면서 본인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관료에 본인이 이벤트 수입을 얹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월 500, 월 1000을 공간 하나로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단기 임대처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개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경우도 꽤나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본인 성향을 잘 찾으신 분들이 사업을 잘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정확히 반대인 거죠. 본인 성향이랑 공간의 핏이랑 너무 안 맞는 경우죠. 예를 들어 나는 편한 거 하고 싶은데 에어비앤비나 파티룸 한다라고 하면은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싶은데 고시원이나 모텔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워라벨은 어때요? 워라벨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긴 하다 보니까 직장인 대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1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걸 제가 다 직접 하다 보니까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투잡을 할 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공간을 운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공간 대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할 거라면은 내가 이 공간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벌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나에게 맞는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기로 했던 공유 오피스 인근의 모임 공간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공간이 공실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걸 꾸미게 되면 이런 무드가 됩니다. 뭐야 별거 없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명에 힘을 정말 많이 줬어요. 조명이 많네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운영을 할 때 조명, 향, 그리고 바닥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무드가 또 달라집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공간이 구비가 되면은 4명에서 6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의자만 추가가 되고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옆에 창고로 쓰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책상이랑 조명이랑 의자 여분이에요. 맥시멈으로 들어간 인원이 24명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공간 대여 사업하려면 초기 비용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업종에 상관없이 보증금은 보통 1,000만 원 고정이고, 내가 운영하려는 공간이 크다면 크기에 비례해서 아무래도 보증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한 2, 3개월치 준비를 하고 매몰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개 수수료랑 시설비 이 정도 구비를 해서 만약 지금 이런 공간을 구비한다라고 하면은 보증금이랑 월세 매몰 비용 그리고 중개 수수료 뭐 기타 잡비 전부 다 포함해서 1,800 정도면 스타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비용을 더 낮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명 같은 오브젝트를 하나씩 빼거나 아니면 더 비용이 적게 지출되는 단기 임대 같은 형태로 업종 자체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채광을 그렇게 엄청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채광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용광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면은 조명값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비용을 드릴 걸 비용을 안 드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예전에는 정답이 없었어요. 본업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해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업자를 하나를 내놓고 모임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모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 명당 3만 원 정도만 책정을 하고,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정도는 내가 이야기 들려줬을 때 돈 받아도 욕 안 먹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워홀을 갔다 왔던 이야기라던가 전자책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체험단을 받았는데 그 업체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던가 그런 식의 개인이 특화된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점들을 타인한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딱 4명씩만 잡아도 대관료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외했었을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부수익화는 가능할 거란 말이죠. 이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공간 대여 사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광고를 하나 하자면,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비상주라고 동료 오피스에 주소지만 등록을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아까 봤었던 리바운드에서도 비상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관심이 있다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대여 사업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나요? 운영하는 공간을 누군가 돈을 주고 사갔을 때, 돈을 줄 테니까 네 공간을 나한테 팔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받아서 청라에서 운영했던 신초구 비스텔 같은 경우를 제가 권리금 800만 원 받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랑 그리고 정확히 정반대의 경험이 있는데, 고시원을 통임차를 했는데 이 건이 좀 잘 안 풀려서 임대인 분이랑 살아생전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간대여 공략집 공도사 채널에서 시리즈처럼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대여 하면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 초기에는 직접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은 청소를 뭐 당근이나 순이라고 단기 알바 채용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청소 한번 해주고 1시간에 2만 원, 2만 5천 원 준다라고 하면은 알바하는 입장에서도 개꿀 알바네 하면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중대한 결함이나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사람은 그럴듯한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워도 유명무실해질 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업 한 8년 해도 항상 어려워요. 항상. 공간 대여가 진짜 돈이 되나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돈이 됩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다면은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가거든요. 수강생 분들도 전부 다 합산을 하면 4,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합산을 해봤는데, 본인이 어울리는 아이템을 찾아야지 돈이 될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내가 그 공간들을 직접 한 번씩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모쪼록 제 경험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간 대여 창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현재 위탁이나 직영 공간들 전부 다 포함하면 46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100개까지 늘리는 거, 늘리더라도 고정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게 국내에서의 목표고요. 내년이 된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쌓았던 제 경험이 세계에서도 먹히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방황하는 분들, 어떤 걸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보고 도전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해당 공간만 직접 외부에 나가셔서 체험만 해보셔도 그 갇혀있던 사고가 어느 정도 깨어나실 테니까요. 이번 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게 있다면 자그마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꼭 실행해서 여러분들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